자, 랜덤으로 질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서머리도 확인할 겁니다. 서머리 5일차까지 되어 있는 거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서 안 되어 계신 분은 남아서 쓰고 갈 겁니다. 알겠죠? 자, 워크북 보겠습니다. 목소리가 맛이 갔네요. 워크북 190번입니다. fx는 보셨어요? 핸드폰 제출하시고요. fx는 a-log 2x 플러스 1 더하기 3에 대해 f2가 4래요. 뭐 그냥 2 집어넣으면 되죠. 2를 집어넣었더니 결과물이 4가 나왔대요. 됐네요. 그러면 요건 2 곱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5고요. 그러면 이 3을 넘기면 1은 a-log 5가 되겠습니다. 뭐 이대로 가셔도 되고요. 이대로 가셔도 되고 밑은 그대로 밑이고요. 올라와 있던 친구는 내리고요. 내려와 있던 친구를 올리면 다시 지수 형태로 갖다 줍니다. 됐죠? 혹은 a-log 5 했는데 1 나오려면 밑과 진수가 같아야 되니까 5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a 값은 5가 됩니다. 그럼 주어진 fx는 뭐가 되는 거예요? 5 로그 2x 플러스 1 더하기 3이 됩니다. 근데 f0이라고 그랬으니까 0 집어넣으면 5 로그 1이네요. 진수가 1인 거. 어제 그래프 그릴 때 했죠? 이거 로그 그래프 계략적으로 그리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졌잖아요. 요것만 그려주면 여기 1이면 0이었었죠. 그래서 진수가 1이면 값은 0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0이고요. 더하기 3이니까 f0은 3이네요. 그 다음에 f12는 12 곱하기 2 하면 24 더하기 1하면 25네요. 5 로그 25는 2죠. 2 더하기 3이니까 5가 되겠습니다. 그럼 더하면 8이네요. 그냥 계산이었었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죠. 자, 다음은 192번입니다. 192번. 네. 로그 함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밑이 0과 1 사이에요. 밑이 0과 1 사이인데 a분의 1이니까 0과 1 사이분의 1이면 0과 1 사이 수분의 1이면 분모가 더 작죠. 분모가 더 작다는 건 전체 값이 1보다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밑이 1보다 큰 로그인데 아이고 얘도 x분의 1이네요. 그럼 우리 x를 해줬어요. x분의 1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얘는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얘도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결국 마이너스 1분의 요거 그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1 곱하기 a 로그 x예요. 그럼 사실 저 친구는 a 로그 x랑 똑같은 친구네요. 됐죠? 약간 페이크를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밑이 0과 1 사이인 로그 함수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그래프는 감소함수인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될 겁니다. 이제 a 값이 얼마나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붙냐 떨어지냐 이게 이제 되는 거고요. 자, 1번 a, 1을 반드시 난다. 이걸로 해서 할게요. 여기다 a 집어넣으면 밑과 진수가 같으니까 1 당연히 나오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의 점근선은 x축이다. 아니죠. y축이죠. 점근선 x축인 건 지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라고 했는데 정의역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진수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수 x가 0보다 크다. 그림 봐도 x가 0보다 클 때만이죠. 됐고요. 4번 y는 a 로그 x 그래프와 일치한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잘렸어요. 5번 그래프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거 뭐예요? 지수함수죠. 이거 뭐예요? 로그 함수죠? 밑이 같은 지수와 로그 함수네요. y는 x에 대하여 대칭. 뭐예요? 역함수라고 했죠. 됐죠? 그래서 마지막도 맞습니다. 밑이 같을 경우에 지수함수와 역함수는 서로 대칭 관계에 있습니다. 재밌어? 재밌어. 네. 현우 씨, 준서 왜 안 오나요? 원래 같이 다녔잖아요. 그래요. 네. 그래요. 197번입니다.
5로그 x, 밑이 5인 로그의 그래프와 평행 또는 대칭 이동이래요. 평행 이동만 할 경우에는 좌우나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평행 이동일 때는 무조건 밑이 같다여야지만 겹칠 수 있거든요.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짓는 건 결국 밑이기 때문에요. 근데 대칭 이동을 하기 때문에 대칭 이동을 하면 x의 부호가 바뀌든지 y의 부호가 바뀌든지 혹은 x랑 y의 위치가 바뀌든지 이거 뭐예요? y는 x의 대칭 이동하는 거고 x의 부호가 바뀌면 y축 대칭, y의 부호가 바뀌면 x축 대칭 이런 식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요런 이야기들까지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식에서 만약에 y의 부호가 바뀐다고 생각해서 y는 마이너스 5로그 x 하면 이 마이너스를 여기에 붙일 수도 있죠. 그럼 밑이 5분의 1이어도 사실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행이동만 이야기를 하면 밑이 같은 형태만 딱 찾아주면 되는데 대칭이동까지 들어간다면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동시에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긴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 친구 보세요. 밑이 얼마예요? 5분의 1인 친구죠. 그죠? 그러면 얘의 역함수를 구한다면 y는 5분의 1 로그 x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럼 얘는 밑이 5분의 1인 로그고 얘는 밑이 5인 로그예요. 그럼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사실은 y의 부호가 바뀌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칭 이동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한 번 더 여기 뒤에 있는 친구들은 사실 평행 이동으로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을 동시에 쓴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문제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대칭 이동까지 들어가면 조금 더 많은 생각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y는 x에 대한 이동하고 y축 대칭 이동까지 하고 평행 이동까지 했기 때문에 겹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이 얼마예요? 125죠. 125죠. 그러면 5의 세제곱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이 3이 앞으로 떨어지고 3이 앞으로 떨어지겠죠. 그럼 3분의 3이니까 약분하면 사실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y는 5로그 x 플러스 3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밑이 5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평행이동만 하면 겹치게 되는 겁니다. 됐고요. 이 친구도 놓고 보세요. 자, 이 친구 놓고 보세요. 이 친구는 마지막에 하죠. 뭐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 친구 마지막에 하고요. 자, 요거 정리하면 5분의 1의 x제곱 곱하기 5죠. 그럼 얘는 5는 5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생각하면 결국엔 5분의 1의 x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건 로그로 바꾸면 밑이 5분의 1인 로그고 그 친구를 y축 대칭하면 밑이 5가 되기 때문에 역시 겹치는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대칭 이동에 의해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자, 이거 좀 볼게요.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랑 이 친구야. 이거 학교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되게 많이 틀려옵니다. 자, 얘랑 얘는 같은 함수일까요? 다른 함수일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적었지만 얘랑 얘는 같은 함수일까요? 다른 함수일까요? 이건 겁니다. 보셨어요? 자, 이 둘은 다른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같은 함수입니다. 이상하죠? 우리 얘가 되는 건 지수법칙 이용해서 이렇게 됐었습니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식을 이렇게 변형하거나 이 식을 이렇게 변형하는 거 역시 지수함수에 의해서 지수법칙에 의해서 되는 거였어요. 맞죠? 자, 지수법칙을 쓰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전제 조건을 만족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무조건 로그 법칙을 쓴 거예요. 지수 법칙이 아니고 로그 법칙을 쓴 거예요. 그게 뭐였죠? 선생님 적어드리긴 했습니다. 제일 첫 줄에 적어드리긴 했었어요. 그 이후엔 안 적었는데 처음 로그 법칙 알려드릴 때 적어드렸어요. 로그 법칙하고 밑에 줄에다가 진수 조건, 밑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모든 이야기들은 진수 조건, 밑 조건이 당연히 만족해 라고 이야기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진수 누구죠? x-4의 제곱이 진수입니다. 그죠? 변형하기 전이니까요. 이 친구 진수가 누구죠? x-4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0보다 큰 경우와 이게 0보다 큰 경우가 x의 범위가 같나요? 다르죠. 이거는 x가 4보다 크다예요. 그리고 x-4의 제곱이 0보다 크다면 x는 4가 아닌 모든 실수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시는 분은 공수원을 보셔야 됩니다. 공수원의 부등식 이야기 하셔야 돼요. 그래서 들어오는 x의 값이 달라집니다. 그죠? 그럼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볼까요? 25 있죠? 이건 진수 조건 만족하니까 5의 제곱으로 할 거고요. 그럼 이거는 2분의 1제곱으로 할 수 있죠? 그럼 이 2분의 1제곱을 통째로 여기 올려도 됩니다. 맞죠? 얘는 진수 조건에 대한 내용이니까 건들지 않고요. 밑 조건은 만족하냐? 밑 조건만 이용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제곱의 2분의 1제곱. 2분의 1제곱은 루트랑 똑같죠? 방금 왔습니다. 아유, 안경이 날아갔네. 제곱의 루트 뭐랑 똑같죠? 절대값이요. 그래서 사실 얘는 뭐랑 똑같은 이야기냐면 만약에 밑을 5 이내로 바꾼다면 이 친구의 절대값과 똑같은 이야기로 작용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그림 그려보면 좌우로 이렇게 생깁니다. 도형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달라요. 학교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얘랑 얘가 같냐, 같은 그래프냐 그거에 대해 많이 나오는데 저건 다르고요. 이건 같아요. 왜냐하면 세제곱하고 세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똑같이 이야기를 하면 3분의 1제곱이 되고요. 그럼 이게 여기로 올라가면서 세제곱근이 되잖아요. 그죠? 홀수제곱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값을 씌우지 않았었습니다. 어떤 친구의 세제곱의 홀수제곱근은 그냥 안에 있는 세제곱이 그대로 나왔죠. 안에 있는 수가 음수라고 생각해 볼게요. 마이너스 4의 세제곱의 세제곱근. 이거 얼마죠? 마이너스 4예요. 4의 세제곱근의 세제곱의 세제곱근. 4죠. 그죠? 근데 저건 달랐잖아요. 마이너스 4의 제곱의 루트 하면 얼마예요? 아니죠. 16의 루트 씌운 거예요. 4죠. 근데 4의 제곱의 루트 씌우면 얼마예요? 4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게 음이던 양이던 제곱의 루트면 절대값 씌워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요. 부호를 띄고. 근데 홀수 제곱의 홀수 제곱근이면 안에 있는 게 음수여도 그대로 나오고 양수여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안에 있는 걸 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3의 세제곱, 이게 0보다 큰 걸 찾아도 x 플러스 3하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구조 자체가. 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똑같은 구조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라고 했어요. 사실 저 이야기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미분까지 가서 3차 그래프를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 지금은 그래서 뭐를 생각할 거냐면 이 짝수제곱에 대한 내용은 짝수제곱이 없는 친구, 루트를 벗긴 친구랑 좀 다르게 그림이 그려진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4제곱이나 4제곱근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처음에 형태로 놓고 보면 여기에 제곱이 있는 구조가 아니죠. 여기에 제곱이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만 이야기를 해서 5의 제곱으로 바꾸고 요게 약분돼서 결국 5로그 x-4-6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수 조건도 그대로 유지되고요. 그럼 밑이 5인 친구니까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x제곱으로 되어 있었다면, 이게 없고 x제곱으로 되어 있었다면 좌우로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가 되면서 원래 그래프랑 절대 겹칠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래프 한쪽으로만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어렵죠? 어렵죠.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덜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확하게 보다는 다른 케이스도 있구나. 그리고 그 이유는 뭐 때문이구나? 진수 조건 때문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걸 일일이 나누고 그거를 문제를 찾고 이런 건 조금 더 나중에. 됐죠? 중요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난이도를 낮추려고 이 앞에 2를 해준 거예요. 제곱으로 하면은 틀린데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되니까요. 어렵죠. 203번입니다. 203번. 아유, 언제 나온 문제예요? 21년이네요. 5년 전 10월에 고3 문제입니다. 3점이죠? 8번 3점 문제입니다. 3점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네, 수능에 관련된 문제죠. 10월 모의고사가 그렇게 좋은 퀄리티로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좋은 퀄리티든 아니든 3점 문제는 무조건 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어느 그 퀄리티가 좋던 나쁘던 3점짜리 문제를 틀리시면 3등급이 안 나와요. 3등급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당연히 푸실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절대값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절대값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다 그려내실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요. K라는 친구가 있네요. 그럼 이 친구는 마이너스 괄호치고 X 마이너스 K 이 친구를 쓴 거죠. 절대값 우선 벗기지 말고 절대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 친구는 Y는 2로그 마이너스 X 그래프를 X축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친구는 절대값 역시 없다고 생각하면 Y는 2로그 X예요. 얘랑 얘가 어디에 부호가 바뀌어 있나요? X의 부호가 바뀌어 있죠? X의 부호가 바뀌어 있으면 무슨 축대칭인가요? Y축 대칭입니다. 그럼 어떤 로그 그래프가 있고요. 뭐 밑이 2니까 고정되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생긴 로그 그래프가 있고요. 이 친구를 어떻게 하라고요? Y축 대칭하라고요. 그러면 모양이 똑같네요. 모양 똑같은 거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를 최종적으로는 K만큼 평행 이동하래요. X축으로. 근데 문제 보시면 K가 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 얼마예요? 여기 1이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딱 2죠? 그러면 이게 여기쯤 떨어지는 게 아니고 최소한 이거 이후에 떨어진다고요. 그럼 이 친구가 적당히 와서 여기쯤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사실 얘랑 얘가 대칭 아닙니까? 그죠? 그죠? 같은 모양을 쓱 밀었으니까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 K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 더하기 K가 돼요. 그렇죠? 근데 이 모양하고 이 모양이 대칭이라고요. 어디를 중심으로요? 여기를 중심으로 대칭이겠죠. 맞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 더하기 K의 가운데요. 얼마죠? 둘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사실 이 친구들은 2분의 K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K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아무리 멀리 간다고 해도 K가 이런 느낌으로 생기면 이 모양하고 이 모양이 대칭이니까 어디? 여기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고 여기 좌표는 똑같이 마이너스 1에서 K만큼 더 간 친구니까 얘랑 얘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여기가 2분의 K가 되겠죠. 좌우가 대칭인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쓰이든 안 쓰이든 저식하고 친절하게 그림도 그려져 있죠, 밑에. 이 그림들을 보고 이거 대칭이네 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뭐 했어요? 이 친구들의 뭐를 했죠? 절대값을 씌웠죠. 식전체의 절대값이었습니다. 식전체의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밑에 있는 거 대칭 이동해서 올린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다시 그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그래프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고요.
하나는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안 똑같다.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친구는 어디를 중심으로? 2분의 k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의 절대값을 씌우니까 위에 있는 건 그대로 살고요. 밑에 있는 게 대칭이동해서 올라오겠죠. 그럼 이건 원래 식이랑 똑같으니까 y는 2로그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게 될 거고요. 얘는요. x축에 대해 대칭이동했으니까 뭐가 돼요? 뭐의 부호가 바뀌어요? y의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y는 하고 저 부호 바뀐 걸 여기 붙이는 거죠. 2로그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될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도요. 이 친구도 위에 있는 건 그대로 그려요. 근데 이 위에 있는 식이 문제에서 y는 2로그 x라고 나왔고요. 밑에 있는 걸 대칭이동해서 올리면 이 점근선이 그대로 살아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야, 이거 그림 너무 틀리다. 그래서 여기는 y는 마이너스 2로그 x가 됩니다. 그거를 문제에서 친절하게 그려낸 게 뭐예요? 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각각 해당하는 친구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실 수 있어야죠. 식으로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 친구는 뭐라고요? 이 친구는 y는 2로그 x고요. 이 친구는요. x축 대칭한 거니까 y는 마이너스 2로그 x가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얘죠. 밑에 있던 거 대칭 이동해서 올렸잖아요. y는 마이너스 2로그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가 돼요? y는 2로그 마이너스 x 플러스 k 얘가 됩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이게 얼마라고요? 2분의 k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 더하기 k일 거라고요. 그리고 좌우가 대칭이라고요. 그럼 문제에 나와 있진 않지만 당연히 P랑 R도 좌우가 대칭이니까 똑같은 높이에 떨어질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X좌표를 X1, 여기에 X좌표를 X2, 여기에 X좌표를 X3로 놓기로 했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X3 빼기 X1이 2루트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X3 빼기 X1이 2루트 3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X1 더하기 X3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죠? 여러분 대칭이라고 했어요. 여기를 중심으로요. 그러면 X3 빼기 X1의 의미는 뭘까요? 높이가 똑같은 친구예요. Y좌표가 똑같은 친구의 오른쪽에 있는 X좌표에서 왼쪽에 있는 X좌표를 뺐어요. 뭘 의미하는 거죠?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가 2루트 3이라는 걸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좌우가 대칭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가운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인 거예요? 루트 3이라는 이야기죠. 루트 3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에 좌표는 2분의 k에서 루트 3만큼 뒤로 간 거고요. 길이랑 좌표는 다르니까요. 여기 x좌표는 2분의 k에서 빼기 루트 3 한 거고요. 여기 좌표는 2분의 k에서 루트 3만큼 더 간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둘을 어떻게 하래요? 더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분의 k 더하기 루트 3하고 2분의 k 빼기 루트 3을 더하면 k인 거죠. 그럼 결국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예요? k 값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자 이제 뭘 구해야 되는지를 알았으니까 나머지는 계산만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은 뭐라고요? 얘랑 얘의 교점입니다. 그럼 둘이 같다라고 놓으면 되겠죠? 둘이 같다라고 놓으면 로그 2로그 마이너스 x 플러스 k는 마이너스 2로그 x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을 우리 x1이라고 놨잖아요. x에다 x1 넣으면 식이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넘길 거예요. 넘기면 플러스는 0이 되네요. 미치 같은 로그의 덧셈이죠? 진수의 곱셈입니다. 그럼 x1하고 마이너스 x1 플러스 k
0이니까 얘가 얼마면 된다는 거예요? 1이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x1하고 마이너스 x1 플러스 k는 1. 이거 왜 x1으로 적었죠? 결국 근이 x1이라는 거죠. 미안해요. 그래서 이거의 근이 x1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누구요? 여기요, 여기. 여기에 해당하는 친구는 이 친구, 얘랑 이 친구, 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건 이 친구의 음수배가 되어 있고요. 이 친구의 아까 마이너스인데 여기에 음수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사실은 뭐예요? 그냥 양변에 음수배한 것 뿐입니다. 같은 식 나와요. 그럼 식이 같으니까 정리하면 이거의 근 하나가 x1인데 또 다른 근 하나가 x2라는 이야기죠. 됐습니까? x3죠. 미안해요. 왜 이럽니까? x3라는 거죠. 이 식이나 정리하면 똑같은 식이 나온다고요. 이 식을 정리하나 똑같은 식이 나옵니다. 이렇게가 음수배고 이렇게가 음수배니까요.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x1, x3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요. 사실 이제 풀이에 있는 거고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우리 구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뭘 구해야죠?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 K죠. K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네요. 그죠? 그럼 얘랑 얘의 교점을 찾아도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는 누구예요? 식이. 이거였잖아요. 얘는 누구였어요? 식이. 이거였잖아요. 맞나요?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교점을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어요? 근데 이 두 개의 교점의 근이 뭐였어요? 교점의 x좌표가. 교점의 x좌표가 얼마였어요? 2분의 k라고. 2분의 k라고. 그죠? 그럼 여기다 2분의 k 넣어도 저기다 2분의 k 넣어. 똑같네. 그럼 사실은 얘랑 얘에 대한 교점으로 이야기하긴 어렵겠죠. 이걸로 하셔야 돼요. 어쨌든 연립하시면 됩니다. 연립하셔서요. 이야기하시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1은 0이죠.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1은 0이고요. 이거의 근이 하나는 x1이고 하나는 x3라고요. 근데 우리 원하는 건 x1 더하기 x3에 대한 내용이니까 두 근의 합 k 적어 나오는 거고요. 두 근의 곱이요. x1 곱하기 x3는 근각의 저의 관계로 1이고요. x3 빼기 x1은 두근의 차죠. 우리 두근의 차는 x3 더하기 x1의 제곱 빼기 2x3 x1 아니 2가 아니군요. 4로 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k고요. 이건 1이죠. 이게 k죠. k고요. 빼기 4 해서 루트 씌우면 그게 2루트 3이다 하시면 k가 얼마인지 나올 겁니다. 됐죠? 계산이 조금 있었는데 10월 문제라서 그래요. 3점짜리 치고 계산이 조금 있는 문제긴 합니다. 어쨌든 대칭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각 영역을 식으로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마지막은 근각의수의 관계까지 썼습니다. 주무시는 분들 일어나시고요. 야, 목이 왜 맛이 갔냐? 응. 12, 4. 4니까 넘어가면, 12가, 아니죠. 8이죠. 8 아니에요? 4, 3, 10인데 넘어가면 16이네요. 16. 12고, 마이너스 4 넘어가면 16 되잖아요. 16이 k제곱이니까 k는? 그렇죠. k는 4죠. 양수잖아요. 2분의 k가 아까 양수였었으니까. 됐고요. 정석 보죠. 연습 문제 4-3번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이거는 아셔야지만 풀리는 문제라서 이야기를 드리려고요. 평행이동, 대칭이동의 기호거든요. 평행이동, 대칭이동의 기호인데 평행이동은 혹시 기억납니까?
점의 평행이동하고 도형의 평행이동이 달랐어요. 점의 평행이동은 평행이동한 만큼 더해졌고요. 도형의 평행이동은 평행이동한 만큼 빼줬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 함수의 평행이동, 도형의 평행이동이라서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x자리에 x-1 뺀 걸 넣었거든요. 그럼 이게 도형의 평행이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점의 평행이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를 아셔야 돼요. 그 기준이 뭐라고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요? 공수2 수업할 때 얘기했었습니다. 뭐였었죠? 그 기준이 이게 도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기준. 등호가 있냐 없냐 합니다. 자, 이 식에 이 평행이동, 대칭이동 식에 등호가 있나요? 여기에요. 이 식에 등호가 있냐고요. 없죠? 그럼 이건 점의 이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친구도요. 등호 없죠? 등호 없어요. 등호 있다는 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문제를 보면. 는영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등호가 없죠? 등호가 없으니까 이것도 점의 이동입니다. 자, 그럼 말로 바꿔보죠. F는 여기 보시면 X자리에 X 플러스 2루트 3, Y자리에 Y 마이너스 1. 근데 점이에요, 점. 도형이면 평행 이동한 만큼 빼주는 거지만 점이라면 그냥 더해주는 겁니다. 0,0인데 X축으로 1,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하면 1,2가 되겠죠? 0,0에서 1,2를 더한 겁니다. 그죠? 지금 점이에요. 그러니까 F의 의미는 X축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냐면 2로그 3만큼 평행 이동하고요. Y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라는 뜻입니다. 등호가 있었다면 여기에 는영 이런 등호가 있었다면 X축으로 마이너스 2로그 3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라는 의미였는데 등호가 없으니까 점의 평행 이동이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G는요. 점이에요. 근데 X자리에 Y 넣고 Y자리에 X 넣었네요. X자리에 Y 넣고 Y자리에 X 넣는 거. 대칭이동이었습니다. 어디에 대칭이동하면 이렇게 됐죠? Y는 X에 대칭이동하면 이렇게 됐죠. 그래서 말로는 이런 뜻인데 그걸 기호로 표현한 거예요. 됐죠? 자, 1번은 됐고요. 2번. F합성 G에 의해서 곡선으로 이동된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G부터 하시고요. F합성 G잖아요. F합성 G니까 F합성 G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 이건 뭐가 돼요? GX부터 하시고 결과물을 F에다 집어넣으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저렇게 이동을 했더니 2로그 X가 됐대요. 그럼 이렇게 해서 2로그 X가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Y는 X의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평행 이동으로 끝났죠? 그 평행 이동한 걸 반대로 해줄 겁니다. 어떤 함수를 X축으로 요만큼 Y축으로 요만큼 이동했더니 얘가 됐대. 그럼 그 전에 있던 친구는 X축으로 마이너스 2로그 3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원래 함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평행 이동하기 전에 함수가. 그래서 이 친구를 Y는 2로그 X. 등호가 있죠. 도형이에요. 아까는 등호가 없었죠. 점인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도형의 이동이니까 이동한 만큼, 평행 이동한 만큼 빼줘야죠. 이걸 저 친구에다 줘야죠. 그래서 y-1은 2로그 x 플러스 2로그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더 이상 정리는 안 할게요. 어차피 최종 정리는 마지막에 하니까. 자, 그러면 이 친구요. 이거 하기 전에 어떤 친구였었냐면 y는 x에 대칭 이동을 했더니 얘가 됐다는 거죠. 그럼 y는 x에 다시 대칭 이동을 하면 원래 친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y는 x에 대칭한다고요.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x자리에 y 넣고 y자리에 x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x-1은 2로그 y 플러스 2로그 3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건 함수가 아니죠? y는 골로 정리하셔야 돼요.
이 올라와 있는 친구를 내려야 돼요. 그러려면 얘를 지수 형태로 바꿔서 미친 그대로 미치고요. 올라와 있던 친구는 내리고요. 내려와 있던 친구는 올립니다. 됐네요. 이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y는 꼴로 정리하면 되니까 원래식은 y는 2의 x-1제곱 빼기 2로그 3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실 원래대로라면 이 함수를 뭐 했다고요? y는 x에 대칭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x축으로 얼마? 2로그 3만큼. y축으로 얼마?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됐습니까?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 y 자리에 y 플러스 1을 넣어야 되고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x 자리에 x 마이너스 2로그 3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식의 y 자리에 y 플러스 1 넣으면 y 되고요. 이 식의 x 자리에 x 마이너스 2로그 3을 집어넣으면 x만 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죠? 그리고 2로그 3은 특정 값입니다. 무슨 값? 미치 2인수의 지수 부분에 적으면 3이 나오게 해주는 값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게 원래 함수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미쳤나봐. 잘못했네. 야, 이씨. 이동해서 얘가 된 게 아니고 얘를 이동시키는 거네요. 미쳤나봐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반대로 읽었네요. 미안합니다. 어쩐지 식이 좀 이상하다 했더니. 자, 그럼 훨씬 쉽죠? 저게 이거에 의해서 이동하래요. 뭐예요? y는 x에 대칭 이동해요. 그러면 2의 x제곱은 y. 지수함수가 되고요. 이 친구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2의 x 마이너스 2로그 3은 y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미안합니다. 미쳤나봐요. 자, 그러면 요거는 2의 x제곱 나누기죠. 뺄셈이니까 2의 2로그 3제곱은 y 플러스 1이에요. 자, 이거 얼마인가요? 3이죠.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y. 이게 평행이동, 대칭이동된 친구입니다. 미안합니다. 정신이 나갔나 봐요.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자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자다 깨다 해서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응? 나이가 먹으면 그렇습니다. 너희의 미래예요.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요, 역함수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구할 수 있죠. 왜요? 역함수는,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함수고요. 구하는 방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y는 x에 대칭 이동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x는 2의 y제곱 플러스 1이고요. 넘기면 x-1은 2의 y제곱이고 이걸 y는 형태로 바꾸면 y는 미친 그대로 미치고요. 올라와 있는 친구 내려와 있는 위치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fx는 2로그 x-1이 됩니다. 됐죠? 자, 그랬는데 문제에서 여기에서 좀 크게 할까요, 이거? 여기에서 겁나 위로 막 올렸어요. 위로 막 올렸는데 문제에 있는 이 점선들이 x축, y축의 평행한 선이죠. 그럼 여기 0,2였어요. y는 x의 대칭이 되었으니까 여기 몇 콤마 몇이에요? 2,0이 되겠죠. 그럼 그대로 올렸으니까 여기 x좌표는 2입니다. 여기 x좌표인데 이거 식이 뭐였죠? y는 2의 x제곱 플러스 1 요거였죠? 자, 그럼 여기에 x에 2를 집어넣어요. 얼마죠? y좌표 얼마예요? 5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5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대로 갔으니까 여기에 y좌표가 옵니다. 됐죠?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됐다고요? y값이 5가 됐다고요. y값이 5가 됐으면 그걸 만족시키는 x값은 2의 5제곱. 2의 5제곱은 x-1이네요. x 얼마? 이거 얼마예요? 대답해줘.
32에 1도 하니까 33이죠. 그래서 여기 33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x축의 수직인 형태로 올렸으니까 P점의 x좌표 33입니다. y좌표는 넣으면 되겠죠. 2에 33제곱 플러스 1. 너무 큰 수니까 굳이 구하지 않습니다. 비율이 조금 안 맞게 되어 있네요. 됐고요. 나머지는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4-5번. 아이고, 이거는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 오늘 끝날 것 같네요. 리마인드 못할 것 같습니다. 자, 4-5번 보시면 두 친구가 x는 2에 대하여 서로 대칭이래요. x는 2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럼 뭐 미치고 뭐고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까 지수함수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여기가 2가 있으면 똑같은 친구가 요렇게로 그려져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너무 안 똑같나? 이렇게 그려지면 점근선이 있을 거고요. 지수함수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어디? 여기가 2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 얘기죠. 그렇다면 2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다 라는 걸 조금 있어 보이게 해석을 하면요. 이 친구가 y는 fx고 이 친구가 y는 gx예요. 그럼 보세요. 2를 중심으로 특정 값만큼 뒤로 간 거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요. 그럼 여기 x좌표는 2-k겠죠? 그걸 이 함수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f2-k가 됩니다. 그때 y값이죠. 그죠? 근데 그게 뭐랑 똑같냐면 여기서 k만큼 똑같이 앞으로 가서 나오는 좌표는 2-k죠? 이 친구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서로 같다고. 서로 같다고요. 어떻게 해요? G2 더하기 K. Y값 두 개가 같다고요. 사실은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F2-K는 G2 더하기 K. 그리고 바꿔도 돼요. 2 더하기 K를 어디에 집어넣을 거냐면 야, 이거 너무 멀다. 여기 이만큼을 K로 잡을게요. 이 친구에 집어넣어서 F2 더하기 K를 만들었을 때 Y값과 아니면 여기에서 똑같이 K만큼 가서 이 친구를 올려서 나온 G2-K의 값도 같죠. 이게 사실은 2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인 함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쓰던 아니면 F2 더하기 K가 G2-K랑 같다. 이렇게 쓰시던 상관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한다면 이걸 집어넣었을 때 같다라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걸 써본다면 A에 B 괄호치고 2-K 마이너스 1은 G2 더하기 K는 A하고 1 마이너스 C에 2 더하기 K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미지수가 크게 줄어들질 않죠. X자리에 K를 썼을 뿐이지 줄어들지 않고 결국 이거랑 이게 같다 이렇게 하면 BC가 얼마인지를 구하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2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다를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 문제는 친절하게 저렇게 나와 있지만 이렇게 쓰여 있어도 여러분들은 나중에 F랑 G는 2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인 함수구나. 그거 의미를 찾으셔야 된다고요. 알겠죠? 여기까지는 됐어요. 여기까지는 됐는데 수식으로 넣어서 계산하려고 그럴 때 개빡세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F4가 있고요. G4가 있습니다. F4라는 건 2에서 얼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냐면 2만큼 오른쪽으로 간 값이 이 친구에 집어넣었을 때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G4예요. 근데 우리 이 대칭성에 의해 G4랑 똑같은 친구는 누구냐면 2에서 왼쪽으로 2만큼 간 0을 F에 집어넣었을 때 값하고 똑같다. 됐습니까? 2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니까요. 그래서 F4는 사실 누구랑 같냐면 G0하고 같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반대로
G4는 뭐랑 똑같아요? 똑같은 이야기니까 F0하고 똑같습니다. 대칭성에 의해서요.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죠. K2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F0은 G4가 되고요. 여기에 K에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거예요. K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F4는 G0이 되는 거죠. 됐죠? 마이너스 2 맞나요? 아니네요. 2네요. 2를 집어넣어야 되네요. F4는 G0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가 G0 더하기 F0 이 2분의 5라고 나왔는데 G0은 얼마예요? 저기다 0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여기에 X에 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A죠. C의 의미가 사라지니까 0을 넣어준 겁니다. F0은 얼마예요? A에 마이너스 1제곱입니다. 그럼 사실 2를 더했다는 건 A 더하기 A분의 1이 2분의 5란 이야기예요. 양변의 분모에 있는 2A를 곱해서 2A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5A는 0이니까 2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2는요. A 값은 얼마? 1이죠. 근데 밑이 1인 지수함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죠. 됐죠? 쉬었다가 오늘 진도 나갈게요. 진도 나가고요. 아마 시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리마인드 문제 한 2개 정도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세요. 문제 풀이까지 하고요. 시간 남을 텐데 시간 남으면 리마인드 문제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사실은 옛날에 다 한 거예요. 옛날에 다 한 거고요. 뭐냐면 지수 로그 함수의 최대 그리고 최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대, 최소고요. 특별히 멘트 없이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내용이라면 앞에 생략돼 있죠? 누구의 최대, 최소냐면 Y값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면 선생님이 늘 말하는 무언가가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2차가 됐든 1차가 됐든 지수함수가 됐든 로그함수가 됐든 우리 공수투 마지막에 배웠던 무리함수가 됐든 유리함수가 됐든 Y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죠? 가장 기본적인 방법? 바로 그래프 그리고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고요. 여기에 오늘 하나 내용이 추가되는 게 이제 앞 내용들이 있어가지고요. 뭐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냐면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린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지수가 1차여야 되고요. 로그는 진수가 1차여야 됩니다. 우리 지수나 진수가 1차가 아닌 형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환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언제요? 지수나 진수가 1차식이 아닌 경우에 그러면 거의 대부분 높은 확률로 1차식이 아니면 2차식이 나오죠. 2차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수나 진수가 1차식이 아닌 경우 치환을 해야 되고요. 치환을 하면 이것도 전에 얘기했어요. 늘 조심해야 되는 거. 늘 확인해야 되는 거. 치환을 할 때마다 이걸 확인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죠. 뭘 확인해야 돼요? 범위 변경에 대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범위 변경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맞아요. 그래프 그려서요. 그럼 이야기가 모두 뭐로 귀결되고 있어요?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는 이야기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래프 그려서 확인하는 거죠. 이겁니다. 이건 사실 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최대 최소는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고 치환할 경우에 범위 변경되는 거 생각해라. 그 범위 변경은 그래프 그려서 해석해라. 이 얘기입니다. 꼭지점 이런 거 아니에요. 실수 전체냐 x 일부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야기는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 있는데 그런 건 나중에 미분까지 배우고 나서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특히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건 공통이에요. 이거예요. 뭐냐면 지수함수 형태에서 뭐가 많이 쓰이냐면요. 우리 투데이 문제 풀 때 있었어요. 뭐냐면 왜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냐? 산술기하요. 아이씨, 술을 끊어야겠어요.
산술 기하 평균에 대한 내용이 지수 함수 형태에서 치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투데이 문제 어제 4번에 있었어요. 치환에서 지수 형태를 치환해서 산술기하로 푸는 이야기요. 산술기하 평균으로 푸는 이야기 있었고 산술평균, 기하평균 다시 이야기하면 2분의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루트 ab. 이게 산술기하였었습니다. 공수투 할 때 이 산술기하 나오고 뭐도 나왔냐면 코시-슈바르츠도 나왔어요. 코시-슈바르츠는 이후에는 안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산술기하는 계속 쓰일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전제 조건은 A도 0보다 크거나 같고 B도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쓸 수 있는 거고요. 요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단 등호는 A 꼴 B일 때만 성립하고요. 그 외에는 왼쪽이 무조건 큰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나중에 대소 이야기나 뭐 최대 최소 이야기 하는데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지? 그런 생각 들면 높은 확률로 산술기합니다. 지수함수에서는 이게 추가적으로 나오고요. 로그 함수에서는요. 로그 함수에서는 유의해야 되는 게 늘 로그가 나오면 늘 생각해야 되는 거. 바로 로그의 성립 조건인 진수 조건과 밑 조건을 만족하나에 대한 판단을 꼭 하셔야 됩니다. 또는 근을 구하실 때 그 근이 진수 조건과 밑 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요 이야기 두 개만 추가되고 나머지는 그래프 그려서 해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론은 이게 답니다. 사실은 별게 없어요. 다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이야기들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문제풀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알고 계시죠? 그럼 뒤로 갈수록 내용이 점점 어려워지지 않고 쉬워집니다. 근데 앞에 있는 내용들을 조각조각으로 알고 계시면 뒤에 갈수록 해야 되는 게 이만큼씩 늘어나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 이론적인 베이스를 꼭 점검을 해서 제대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못하면 뒤에 가면 엄청나게 어려워져요. 사실 어려운 게 아닌데. 그렇죠? 자, 기본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은 정석에 보지 마시고 써주세요. 우리 필기하는 공간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부터 해볼까요? 이 친구부터 해보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서 하는데 x의 범위가 특별히 있죠. x의 범위 특별히 있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서 이 영역을 가져와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됐죠? 그럼 저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어제 했죠? 왜 이렇게 흐리게 나오냐? 큰 차이가 없네요. 네. 자, 저 친구는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인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y는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만들고 그걸 전개해서 정리하니까 얘가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여기로 넘어올 때 뭔 짓을 한 거예요? x축으로 얼만큼? 1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됐고요. 그럼 이 친구는 원래는 y는 2의 x제곱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x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y는 2의 x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지수함수예요. 로그함수 아닙니다. 로그함수 그리고 나면 지수함수 그리는 거 헷갈려 하더라고요. 자, y는 2의 x제곱 이거예요. 그럼 그 친구를 y축 대칭하면 이렇게 생기겠죠. 여기 얼마? 1이죠. 그 친구를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제 좀 크게 그려볼까요?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 0,1이 1,1로 가겠죠. 점근선은 그대로 있겠죠? 좌우로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럼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면 x축과는 안 만나지만 y축과는 만나네요. x에 0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요. 주어진 식에 x에 0을 넣으면 y값은 2가 되네요. 그래서 0,2를 지나는 이런 친구라고요. 감소함수네요. 근데 이 친구의 무엇이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여기 있겠죠? 1까지. 그럼 이 그래프의 가장 큰 y값, 가장 작은 y값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 그래프의 가장 작은 y값은 얼마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네요. 저기 1 넣으면 얼마 나오냐면 1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1이고요. 최대값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1 넣어보시면 얼마 나오냐면 4 나오겠네요. 2의 2제곱이니까요. 그래서 최대값은 4가 됩니다. 뭐예요? 그래프 그리고 해석하는 겁니다. 됐죠? 자, 옆에 있는 거는 끝까지 하진 않고 과정만 이야기를 할게요. 마치 저 친구는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어서 이걸 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프 두 개를 그려서 곱해야 되나 그런 생각인데, 지수법칙 이용하면 간단합니다. 지수법칙 이용하면 이건 3의 x제곱 곱하기 지수법칙 이용하면 2분의 1의 x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지수에 있는 친구가 같은데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밑에 곱으로 하시면 되겠죠. 맞죠? 그럼 물론 이 식이나 이 식이나 같은 식이지만 이거 두 개 그래프를 그려서 곱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프 두 개 그려서 곱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이걸로 이야기를 하면 훨씬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건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죠. 계략적으로 그리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요. 이거에 0부터 2까지의 가장 큰 값, 작은 값이니까 0 넣었을 때 최소, 2 넣었을 때 최대가 되겠죠. 그렇죠? 이건 그래프 자체가 너무 간단해서 변형하는 것만 이야기를 했고요. 자, 요거요. 요거는 조금 빡세네요. 요건 조금 빡세요. 4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3제곱. 아까 전처럼 곱셈이라서 정리해서 미지수 하나 x만 있는 구조도 아니고 여기 이 친구 있는 구조예요. 이거 두 개를 어떻게 정리해서 x 하나만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건 더하기 3제곱이 있는데 이건 사실 2의 x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우린 그래프 그릴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 자체로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습니다. 두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x 따로따로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저런 이야기들을 치환해서 계산하는 거를 첫날 수업에서 했었죠. 자, 생각해 볼게요. 이 친구를 잠시만 t라고 치환하면 이 친구는 뭐가 되죠? t제곱이죠. 그럼 우리 지금 뭐 해야 되냐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8t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라는 거예요. 그럼 그릴 수 없는 두 개짜리 지수 함수에서 다항 함수로 변했잖아요. 우린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서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을 가져올 건데 치환을 했잖아요. 누구를?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했잖아요. 뭘 찾아주셔야 돼요? 범위 변경되는 걸 찾아주셔야 됩니다. 문제에 주어져 있어요.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예요? 2부터 3이죠. 그럼 그걸 했을 때 t의 범위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여기에 t의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일 때 가장 큰 값, 작은 값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 친구 t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림 그려야죠. 가로축 x고요. 세로축 t인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그럼 2의 x제곱은 t 그림 그리면 지수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 1이고요. 근데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려서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 2부터 3까지를 가져온다고요. 요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고요. 그럼 제일 큰 값은 3 넣었을 때 여기 3 넣으면 얼마냐? 8이네요. 8.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값은 2 넣었을 때 4네요. 요걸 가지는 거죠. 그래서 t의 범위는 4부터 8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저 밑에 있는 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할 거예요. 무슨 친구요? y는 t제곱 마이너스 8t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t의 범위가 4부터 8이라고요. 요 t랑 요 t 똑같은 t예요. 자, 그러면 가로축의 변수가 누구예요? t겠죠. 세로축의 변수 y고요. 자, 최고차의 계수 2차고요. 이거 인수분해 되네요. 0하고 여기쯤 있는 8을 지나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입니다. 근데 우린 이 그래프를 그려서 모든 영역을 가져오는 게 아니죠. 모든 영역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t의 범위가 4부터 8까지만 가져온다고요. 4면 딱 0하고 8의 가운데죠. 그러면 꼭지점이네요, 사실은. 그래서 이만큼만 가져올 거고요. 그럼 직관적으로 8 넣었을 때는 0 될 거고요. 4 넣었을 때 얼마인지는 여기다 4 넣으면 되겠네요. 16 빼기 30이니까 마이너스 16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린 이 그래프가 그려내는 y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잖아요. 그럼 y의 범위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6부터 0까지예요. 그럼 나왔네요. y의 최대값은 얼마? 0이에요. 근데 그건 t가 얼마일 때? 8일 때예요. 근데 t는 우리가 임의로 만든 거죠. t가 8이라고요. 그걸 만들어내는 x의 값은 얼마였어요? 3인 겁니다. 그래서 최종은 x가 3일 때 전체의 가장 큰 값 0이 나오는 거고요.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16인데 그건 t가 얼마일 때? 4일 때죠. 근데 t는 우리가 임의로 바꾼 거잖아요. t가 4라는 건 x가 얼마일 때? 2일 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x가 3일 때 최대값 0이 나오고요. x가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6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네. 해석을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하셔야 되고요. 그건 아니에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치환하니까 저렇게 생긴 거고, 치환은 뭐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합성과 같은 개념입니다.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좀 다르게 그려집니다. 하지만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은 얘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의문을 가진 학생이 있겠죠? 저거 합성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라는 의문을 가진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조금 더 나중에 본인이 최상위 등급을 목표로 할 경우에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다. 자, 지수 이야기 했죠. 다음은 로그 이야기 할 겁니다. 역시 기본 문제 4-5고요. 이것도 같이 필기해 주세요. x의 범위가 저럴 때 이거의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2로그 x-1은 y예요. 자, 이것도 기본은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는 거죠. 그래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요, 여기. 자, 이 친구는 y는 2로그 x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 1만큼 평행이동한 거네요. 그럼 y는 2로그 x 그래프는 계략적으로 그리면 밑이 2예요. 1보다 큰 수 증가함수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 1이었죠? 근데 이걸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오른쪽으로 한 칸 미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됩니까? 점근선이 원래 y축이었었는데 한 칸 밀려서 1을 점근선으로 가질고요. 1,0이 2가 되면서 이렇게 생긴 친구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린 이 그래프를 그려서 어디서부터 어디가 좋은데요? 3부터 4, 5까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니까요. 5 넣었을 때가 가장 큰 값, 3 넣었을 때가 가장 작은 값입니다. 그럼 3 넣는다고 생각하면 2 로그 2니까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 넣는다고 생각하면 2 로그 4니까 2가 되겠네요. 그럼 최대값은 2, 최소값은 1이 됩니다. 됐죠? 그림 그려서 해석했어요. 자, 밑에 있는 거요. 밑에 있는 거 보시면 이때 최소값을 구하시고요. 저 친구의 최소값을 구하시고 그걸 만족시키는 순간에 x값을 구하세요까지 나와 있는데 x의 범위 특별히 없습니다. 문제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특별히 멘트 없으니까 x는 현재 뭐냐면 모든 실수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선 로그 나왔네요. 다른 문제랑 다르게 로그 나오면 뭐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진수 조건, 밑조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수가 얘잖아요. 진수 조건은 진수가 0보다 크다는 가정하에서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x가 모든 실수라고 우리 처음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에 안 나왔으니까 모든 실수면 안 돼요. 저 범위를 만족시키는 x만 쓸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x에 대한 몇 차예요? 2차 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입니다. 그러면 저거 판별식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음수네요. 아래로 볼록한데 x축에 떠 있는 거죠. 그럼 이건 x에 어떤 수를 넣어도 y값이 무조건 0보다 크네요. 공중에 떠 있는 그래프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이야기가 특별히 제약사항 없는 x가 모든 실수로 바뀝니다. 됐죠? 자, 근데 우리 진수가 1차가 아닌 구조는 그림 그려서 이야기할 수 없었죠. 저걸 뭘로 그래서 치환할 거예요? t로 치환할 겁니다. 그러면 t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가 되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은 y는 8로그 t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치환했네요. 범위 변경에 대한 생각을 해주셔야죠. 범위 변경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친구는 가로축 x, 세로축 t입니다. 주무시는 분들 일어나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래로 볼록이고요.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2입니다. y좌표는 이따 필요하면 구하도록 하고요. 여기 12네요. 0 집어넣으면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생긴 친구의 모든 실수 x에 대한 t의 범위는 꼭지점에 있는 친구보다 위에 있다. 꼭지점 포함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꼭지점에 t좌표 있어야겠네요. 꼭지점에 t좌표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죠. 4 빼기 8 더하기 12예요. 16에서 8 빠지니까 8이겠네요. 됐죠? 그러면 우리는 x 모든 실수에 대해 t의 범위는 8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그럼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t니까 t가 8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대해 y의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림 그릴 거예요. 이거 그림은 어떻게 생겨요? 가로축 t고요. 세로축 y인 그래프고 밑이 1보다 크네요. 증가함수죠. 여기 1이고요. 그럼 여기쯤에 있는 8을 집어넣어서 8보다 어떤 거? 크거나 같은 거 가져오면 되니까 가장 작은 건 8인 순간이네요. 8 넣으면 얼마나요? 그림을 좀 잘못 그렸네요. 1이에요. 1. 8 넣으면 1입니다. 8 로그 8이니까. 그러면 가장 작은 값, y의 가장 작은 값은 1이고요. 그걸 만족시키는 t값은 8이고요. t는 우리가 임의로 만든 거니까 t가 8이 되기 위한 x값은 2죠. 그래서 x가 2일 때 가장 작은 값 1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내용을 모두 해석하실 수 있고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진수나 지수가 1차인 거 외엔 다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로 바꿔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3번입니다. x 0보다 크대요. y 0보다 크고요. 그랬었는데 이거일 때 3분의 1의 x, 3분의 1 로그 x 더하기 3분의 1 로그 y의 무엇? 최소값과 이때 x값, y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아유, 미지수가 2개나 있네요. 2개나 있어서 정리하기 어렵죠? 그래서 하나로 바꾸기 위해 뭐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하시면 되겠죠. 누구요? 이거요. 됐죠? x 더하기 y는 18을 이용하면 y 자리, 문제에서는 y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x 자리에 뭐라고 쓸 거냐면 18-y라고 적어주면 좋겠네요. 그럼 여기다 넣어요. 여기다 넣으면 3분의 1 로그 18-y 더하기 3분의 1 로그 y 되어 있고요. 이 친구의 무엇을 구하라고요? 최소값이요. 그럼 얘를 k라고 놓을게요. 문제에서 y는 이미 변수로 써버렸으니까요. k라고 놓으면 우리 구하는 건 k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됐죠? 근데 좌측이 역시 뭐예요? y에 대한 로그가 2개 있죠. 로그가 2개 있어서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프를 그려서 더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로그 법칙을 이용해 미치 같은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셈이 되겠죠. 그럼 얘는 3분의 1 로그 y 18-y가 됩니다. 됐죠? 여러분, 여기서 여기로 넘어올 때 뭘 썼죠?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하던 거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지수 법칙이라고 그래요. 로그 법칙이죠. 로그 법칙 쓴 거죠? 오늘 아까 문제 풀면서 했네요. 로그 법칙을 쓰기 위해서는 꼭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뭐를 만족시킬 때 쓰는 거라고 그랬죠? 진수 조건, 미 조건을 만족시킬 때 쓴다고요. 자, 여기 봐요. 이렇게 바꿔놓고 나서 진수가 얘네. 그럼 우리 y, 18-y가 0보다 큰 걸 찾아야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 y에 대한 2차 부등식이고요. 최고 차이계수 음수고 양수니까 0으로 만드는 거의 사이값이라 x가 뭐보다는 18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크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죠? 여기서는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기 봐요. 요거가 원래 진수잖아요. 그죠? 원래는 저 바꾸기 전에 원래 진수를 가지고 진수 조건, 밑 조건을 따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0보다 크고 이게 0보다 큰 걸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18-y가 0보다 크면 y가 18보다 작다. y가 0보다 크면 y가 0보다 크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만족시키는 게 이거랑 똑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무방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기가 플러스로 되어 있었죠? 플러스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면서 양수고 양수니까 양 끝값이라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8보다는 작다 또는 x의 범위가 0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거든요. 양 끝값으로.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 플러스면 y가 뭐보다는 크냐면 마이너스 18보다는 크고 y가 0보다 크다. 둘의 겹치는 범위 뭐예요? y가 0보다 크다죠? 이것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범위가 달라집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진수 조건에 대한 내용은 로그 법칙을 쓰고 나서 정리를 하는 게 아니고 로그 법칙을 쓰기 전에 원래 형태에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로그 법칙은 진수 조건, 및 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자, 어쨌든 이 문제에선 결론적으로는 상관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나오면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자, 그러면 이거 y가 0보다는 크고 18보다는 작다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하는 걸로 됐고요. 2차네요. 어렵죠? 그림 그리기. 그러면 똑같이 얘를 잠시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얘를 잠시 t라고 치환하면 k는 3분의 1 로그 t가 되고요. 이거 그림 그리면 어떻게 생겨요? 가로축 t고요. 세로축 k인 친구고 밑이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생기겠죠. 됐죠? 자, 그럼 t의 범위 찾으셔야 되는데 t의 범위는 좀 다이렉트로 갈까요? 이거 가로축 t고요. 가로축 y죠. 가로축 y고요. 세로축 t입니다. 그리고 0하고 18을 지나면서 위로 볼록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거에서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0, 18의 사이만 가져온다고요. 그럼 9 넣었을 때 제일 크겠네. 9 넣으면 9고요. 9네요. 81이죠. 그럼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려서 요 사이를 가져온다고요. 요거 가져오니까 이렇게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럼 t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 0보다는 큰데 누구보다는 81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양쪽에 등호가 없는데 왜 얘는 등호가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0부터 여기 있는 81. 그래서 0은 안 들어가고요. 81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오른쪽이니까 쭉 가서 81에 해당하는 친구까지. 그럼 우린 이거보다 위에 있는 친구들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81 넣으면 얼마예요? 81 넣는다면 81은 3의 4제곱,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 로그 씌우면 이거 마이너스 1, 이거 4로 떨어지고 요건 1이죠. 마사네요. 그래서 K의 범위는 누구? 마사보다 위에 있거나 81 들어가요. 마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최소값은 얼마예요? 마사인 거죠. 됐습니까? 그걸 만들어주는 Y값까지 구해야 돼요. Y값 얼마일 때? 9일 때였잖아요. 됐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됐나요? 뭐예요? 그림을 못 그리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림을 못 그리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자, 저 이야기는 조금 다르게도 해석을 해볼게요. 모르셔도 돼요. 지금은 x 더하기 y는 18 있죠. 그냥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x 더하기 y는 18은 여기 18이고요. 여기 18 있어서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맞죠? 이게 x 더하기 y는 18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x가 0보다 클 때 y가 0보다 클 때니까 0 안 들어가고 0 안 들어가서 우리는 이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 보세요. 이 친구 보시면 그냥 x, y를 살려서 이야기를 하면 3분의 1 로그 x 곱하기 y예요. 그러면 밑이 3분의 1이죠. 이걸 하나의 변수로 생각을 한다면 밑이 3분의 1인 로그는 감소함수입니다. 그럼 이 친구의 최소값은 얘가 어떨 때? 클 때 최소값을 가질 거예요. 그럼 우리는 x, y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x, y의 값을 잠시 t라고 놨는데 y는 으로 정리하면 x분의 t가 되죠. 그죠? 이 식을 정리하면 얘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t의 최대값을 구한다고요. 근데 이거 그림 그릴 수 있겠습니까? 네. 유리함수잖아요. 그럼 저 친구는
x는 0, y는 0을 점근선으로 가지는 유리함수로 이렇게 멀어지겠죠. t값에 따라 t값이 커지면서 점점 멀어져요. 그럼 점점 멀어지면서 이렇게 돼서 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저 친구는 대칭성을 가지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친구의 대칭성을 가져요. 그럼 이런 식으로 대칭성을 가지는 친구니까 이거 기울기 1이죠? 마이너스 1이죠? 기울기 1이죠? 정확히 여기를 지나는 순간이 제일 멀리 있는 겁니다. 그럼 사실 이 순간은 y는 x랑 이 친구의 교점이에요. 뭐라고요? 딱 가운데죠, 사실은. 그러면 18의 가운데니까 긴 겁니다. 직관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저걸 보고 뭔가 또 떠오르지 않습니까? 덧셈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고 양수인데 곱셈의 최대를 구하래요. 산술계열 쓰셔도 똑같이 나옵니다. 됐죠? 방법 자체는 여러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해석하셔도 되는데 산술계열 쓰셔도 되고요. 유리함수 배웠으니까 유리함수의 대칭성의 개념을 활용하셔도 똑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게 많아지면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나는 겁니다. 됐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해볼까요? 자, 이 친구입니다. 4-7번에 하나만 할게요.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여기 3번 할게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워크북이래. 리마인드 문제 2개 정도 풀어드리도록 하죠. x의 범위가 4분의 1부터 2분의 5 사이일 때 함수의 최대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곱셈이네요. 그죠? 밑 없네요. 밑 없죠? 그러면 10이에요. 여기 곱셈이네요. 그럼 진수랑 진수를 더하면 됩니다. 거짓말이에요. 덧셈일 때 곱셈인 거죠. 곱셈이네요. 그럼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뭐밖에 할 수 없었죠? 곱셈으로 연결됐을 때 쓰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밑변환 쓴다고 그랬죠. 근데 저건 밑변환을 해도 뭔가 약분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진수랑 밑이 같은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살짝 정리를 할 겁니다. 자, 보세요. 4예요. 곱하기 x죠? 그럼 이 친구는 진수의 곱셈이니까 로그 4 더하기 로그 x로 쪼갤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곱하기. 자, 진수의 나눗셈이네요. 뺄셈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로그 25 빼기 로그 x로 나눌 수 있죠. 됐죠? 자, 그럼 우리 로그 x를 잠시 t라고 치환하면 주어진 식은 y는 로그 4. 로그 4 상수예요. 어떤 고정된 값입니다. 로그 4 더하기 t 한 다음에 로그 25 빼기 t에 대한 몇 차? 2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로 바꿀 수 있죠. 됐죠? 자, 그러면 이건 뭐가 돼요? 전개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얘랑 얘 합이죠. 로그 4 더하기 로그 25 하고 t 더하기 얘랑 얘 곱입니다. 로그 4 곱하기 로그 25 계산이 있다고 이렇게 냅둘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치환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치환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뭘 하셔야 됩니까? 치환했으면 뭐 해야 돼요? 현우, 치환했으면 뭐 해야 돼요? 범위 변경. 최후, 범위 변경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래프 그렸어요. 그래프를 화내면 안 돼요. 자, 가로축 x고 세로축 t입니다. 로그 x 그래프는 밑이 없죠. 10이에요.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로 그려집니다. 근데 이 친구의 x의 범위 아까 어디서부터 어디라고 그랬어요? 4분의 1부터 25까지라고 그랬죠? 1이 여기니까 4분의 1은 여기 있을 거고요. 25는 한참 오른쪽에 있겠네요. 그럼 요렇게가 됩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내용이고요. 요거 로그 4분의 1 요거 로그 25요. 아이고 그럼 이렇게 할 필요도 없었네요. 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보시면 로그 4분의 1 어디 있어요? 이 친구의 사실은 음수배죠. 마이너스 로그 4랑 똑같고요. 로그 25 여기 있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었네요. 이거 t에 대한 몇 차라고요? 2차죠.
얘를 0으로 만드는, 즉 가로축과 만나는 친구는 마이너스 로그 4랑 로그 25죠.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로그 4와 로그 25를 원래 지나는 최고차의 계수,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음수라 위로 볼록한 친구예요. 근데 우린 이 친구의 무엇이요? 로그 마이너스 로그 4부터 로그 25의 사이를 가져오기로 했잖아요. 그럼 이 친구의 가장 큰 값은 딱 가운데겠죠? 가운데면 얘랑 얘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럼 얘랑 얘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얼마인가요? 로그 25 더하기 마이너스 로그 4예요. 반으로 나누면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건 얼마인가요? 얼마예요? 이거 정리하면 얼마예요? 이거 사실 뺄셈이죠? 미치 같은 로그의 뺄셈은 진수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2, 분모에 2가 있는 건 사실 2분의 1 곱하기 로그 4분의 25잖아요. 루트죠. 루트 4분의 25입니다. 루트 4분의 25 얼마예요? 2분의 5죠. 그러면 얘는 로그 2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좌표는 로그 2분의 5가 되죠. 그럼 이 로그 2분의 5를 어디다?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값이 나오겠죠. 됐나요? 슬슬 맛이 가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로그 4 더하기 로그 2분의 5. 이 둘 곱하면 얼마예요? 네. 미치 같은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셈이니까 4랑 2분의 5를 더하면, 곱하면 얼마입니까? 그럼 로그 10이네요. 로그 10은 얼마예요?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로그 2분의 5. 그러면 뺄셈이니까 얘를 이걸로 나누는 거예요. 얼마죠? 야이씨. 그럼 로그 10이니까 얼마예요? 1 곱하기 1이죠. 여기 좌표는 1입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1입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뭐예요? 로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치환하면 2차입니다. 그리고 로그 4랑 로그 25는 로그지만이라고 해요. 로그로 생겨서 이상한 느낌이지만 상수라고요. 그냥 고정된 값입니다. 파이 뭐 이런 것처럼 고정된 값인 거예요. 됐죠? 리마인드 보죠. 두 문제 풀려고 하는데 두 문제 풀 수 있을까요? 못 풀어요? 못 풀 수도 있죠. 자, 리마인드 5일차입니다. 9번.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한 접점을 Q라 할 때 PQ의 길이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절하게 PQ의 길이라고 나왔고요. 문제에선 간혹가다 저 PQ의 길이를 접선의 길이는 이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뭐예요? 그래프 그리셔야 됩니다. 중심 몇 콤마 몇인 원이에요? 1,1입니다. 얘들아, 정신 차려. 1,1을 중심으로 하고요. 루트 15면 3과 4 사이 수니까 굉장히 크네요.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여기쯤 있는 이렇게 생긴 원입니다. 수박 같네요.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7,3이면 7,3 여기쯤 있는 거죠. 네, P입니다. 그럼 접점이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죠. 두 개 생겨요. 두 개 중에 하나를 그냥 Q라고 놓은 겁니다.
여길 Q라고 잡아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원하고 직선이 접한다면 가장 먼저 표시하셔야 되는 거 뭡니까? 이거는 무조건 하자고 그랬어요. 왜인지도 설명 안 드렸습니다. 어렵다고. 원하고 직선이 접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가장 먼저 표시하셔야 되는 거 뭡니까? 수직 표시하셔야 됩니다. 어디서요? 원의 중심에서 좀 비껴나갔네요.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연결한 다음에 수직 표시를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궁금해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거 루트 15인 거 알고 있죠? 반지름이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만 알면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지금 구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시면 됩니다. 공식 쓰셔도 되고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어떤 걸 피타고라스의 정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활용해서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의 빗변인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얼마냐면 7부터 1까지니까 6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2죠. 그죠? 그럼 뭐 36하고 4 해서 해도 되는데 나중에 수가 복잡해지면 너무 커지면 몇 대 몇이죠? 그러면 3대 1이면 이게 이제 제일 간단한 수니까. 제곱해서 더하면 얼마예요? 길이비가 이렇게 돼야 된다. 그죠? 근데 1에 해당하는 실제 길이가 2니까 10에 해당하는 실제 길이는 2루트 10이겠죠. 그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다시 쓰면 되고요. 여기가 90도니까 2루트 10의 제곱 40은 뭐가 돼요? 루트 15. 15 더하기 D의 제곱이 됩니다. D제곱은 25네요. D는 얼마? 5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고요. 2개 할 수 있겠어요? 아유, 뿌듯합니다. 주무시는 분들 일어나요. 정신 차려. 다 끝났어. 자, 13번.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 그러면 저 점이 무슨 점이냐면 원 위의 점인데 접하는 점이니까 접점입니다. 우리 접점이 나왔을 때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했죠? 공식 없었어요, 선생님은. 수직의 개념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원 이야기 정리부터 해보죠. x에 대한 y에 대한 완전제곱식 만들어서 중심하고 반지름 찾을 겁니다. x에 대한 완전제곱식 만들려면 x 플러스 2의 제곱이죠. 요 2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친구의 1차의 개수의 절반. 그 다음에 y에 대한 거는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2 어디서 나와요? 1차의 개수의 절반. 됐고요. 요 마이너스 9 넘기면 9. 그리고 완전제곱식 만들려고 없던 2의 제곱, 없던 마이너스 2의 제곱을 좌변에 더해줬으니까 우변에도 더해주죠.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루트 17이네요.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원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중심이 마이너스 2,2고요. 반지름이 마이너스 2,2고 반지름이 루트 17인 좀 큰 친구네요. 이것도.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 마이너스 3,6 여기에서의 접선이라고요. 그림 다 그려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뭐 쓴다고요?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연결하면 수직입니다. 우리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울기랑 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직선은 점이 있죠. 기울기만 구하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3,6과 마이너스 2,2 사이의 기울기는 자,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으로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마3에서 마이까지 갔으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1만큼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6에서 2니까 4만큼 내려왔죠.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1분의 마4니까 마4예요. 그럼 요거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4분의 1이겠죠. 둘 곱해서 마이를 나와야 되니까요. y는 4분의 1 x 플러스 3 더하기 6 이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몇 콤마 몇? a 콤마 9를 지났다고요. a 값 구할 수 있겠네요. 됐죠? 과제를 안 하신 분들이 많네요. 10분 쉬었다가 투데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